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총 파업 투표율 50% 넘었다. 모레 최종 방침 발표. 대한의사협회 총 파업 투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후 1시 반을 기준으로 유효 투표인원 12만 9천여 명 가운데 6만 5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 50.3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지난 4일부터 온라인에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 여부 등을 묻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마감되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의협은 올해 오후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여부와 돌입 시점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발표합니다. 2차 의정 이렇게 대립이 좀 예상이 되는데, 아니 정부에서 좀 뭐라도 하세요. 이제는 대학병원들까지 전체 휴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호기롭게 큰 소리만 치고 몇 달째입니까 벌써 이게. 의료 공백으로 발생되는 피해, 국민들이 다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관료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피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 아프면 치료받죠. 돈 있고 빽 있으니까. 서울대병원까지 휴진 예고를 했죠. 심지어 무기한 전체 휴진인데 정부는 지금 유감이다, 환자 곁을 지켜달라, 이렇게 지금 입장 내놓는 거 말고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벌집만 쑤셔놓고서 결국에는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다 취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이것도 중단하고, 이번에도 2020년 때처럼 이 개원이들 참여를 안 할 것이다,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진료나 치료가 미뤄져서 심지어 수술까지 미뤄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국회 상임위원 명단 제출, 원내대표 회동 거부. 국민의힘 국회 원구성 마감일인 오늘 7일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정까지 내라고 요구한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11시 우 의장이 중지역으로 참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5일 우 의장이 당선 의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달라고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원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본회의도 참여를 안 하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을 못하겠다, 원내대표 회동도 응하지 않겠다, 뭘 어쩌라는 겁니까? 국민들은 마냥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무조건 보이콧을 할 게 아니라 나와서 협상을 해야죠. 특검법들 막으려고 계속 시간 끌기만 하고 있죠. 그리고 뭐를 믿고, 국민의힘을 대체 뭘 믿고 법사위의 운영이 과방위를 맡깁니까? 자기네들 방탄용으로 자꾸 상임위를 악용을 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참 재밌는 정당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은 그렇게 탄압을 해놓고 정작 자기네들은 불법으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김정숙 기내식 105만 원 불가 반박 기자회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표 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문체부 전 장관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공세를 반박을 했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셀프 초청 의혹을 일축을 했고요. 인도 유피주 총리의 초청에 이어서 모디 총리가 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 방문을 요청을 했다. 초청장을 공개하고 타지마할 방문 역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빈을 김정숙 여사로 초청을 하면서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이다. 조호와 기내식 비용 의혹도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아침 보내온 내역서를 공개를 하면서 여권이 주장한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가운데 65.5%는 운송료 보관비이고 김 여사의 전체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 편만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 의혹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했죠. 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당시 관계부처 장관이었던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도 총리의 초청장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 왔는지 그 일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내식 사용 내역까지 다 밝혔습니다. 퍼센테이지까지.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민의힘 누구 하나 국민들 앞에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초청장에 써있지 않습니까? 인도 총리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 공식 초청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다, 이게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억지를 부려도 어느 정도 팩트가 있어야 억지를 부리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졸하고 저열합니까?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김건희 여사 방탄하려고, 충성 경쟁하려고. 고작 생각해낸 것이 국민들 앞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전부 해명하고 특검 받고,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사과 한마디 하는 것도 아니라 전 대통령의 영부인을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입니까?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상속세 대대적 개편해야 한다. 민주당 미세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논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민주당의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최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대단히 환영한다. 또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 것을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 논의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참 부자 감세 관련해서는 너무나 적극적이죠. 서민들,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는 미온적이고요. 상속세 분명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중산층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한 건데,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규모, 이게 너무나 오래된 기준이 28년 동안 이제 동결됐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이 달라요. 건드리려고 하는 게 상속세 완화 자체가 기업의 경영 방어권이나 뭐 가업 승계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집값이 올라서 상속세가 오르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 이 중산층들을 좀 보호하려고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지금 종부세까지도 뭐 완전히 다 폐지를 하겠다, 노골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민주당은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이 없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밤 즐겁게 보내시고요. 마재강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